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자리한 고대 도시 마추픽추에서 관광객들이 무장한 갱단에게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인 백발의 할아버지가 들어올린 주먹 한 방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그날 이후 리우의 거리에선 코리아라는 단어가 존경의 눈빛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이 평범한 노인의 비범한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해발 2430m,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자리한 고대 도시 마추픽추입니다. 안개에 쌓인 잉카 제국의 유산이 고요한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린 신전들과 계단식 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은 탄성을 내뱉으며 셔터를 누르고 현지 가이드는 여기는 잉카 황제의 비밀 은신처였습니다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이로 한국인 단체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는 무리들 사이에서 하얀 등산모에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70대 노신사 강도윤이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네요. 그저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맑고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죠.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단체 사진 찍어야 해요. 한국인 가이드가 손짓하며 외칩니다.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습니다. 사진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아서요. 어머,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시내에서 만나요. 점심시간에 늦지 마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의 페이스로 고대 유적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고 호흡은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죠. 다른 관광객들이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런 환경에 적응해온 사람처럼요. 시간이 흐르고 관광객들은 점차 산 아래 시장 거리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갔어요. 고대 유적의 고요함과는 달리 시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넘쳐났죠. 작은 기념품 가게들과 구운 옥수수를 파는 노점상, 토석, 음악을 연주하는 현지인들이 어우러져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현지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강도윤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그는 이미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 구석에서 몇몇 현지인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관광객들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주머니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고 서로 작게 속삭이며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으로 그들이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죠. 아, 정말 맛있어요. 이 음식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한 중년 여성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로모 살타도라고 하는 페루의 전통 요리입니다. 소고기와 감자, 토마토를 볶아서 만든 음식이죠.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강도윤이 우려하던 상황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갑자기 6명의 불량배들이 관광객 무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 몽둥이, 파이프 같은 무기들이 들려 있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부모 뒤로 숨었어요. 덩치 큰 백인 관광객 한 명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불량배 중 한 명이 파이프를 휘두르며 그를 제압했습니다. 곧이어 흑인 관광객도 맞서 보려다 강하게 반격당해 바닥에 쓰러졌어요. 가방, 지갑, 시계 전부 내놔. 불량배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서툰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관광객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한국인 가이드는 진정하세요.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생명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죠. 주변 상인들조차 상황을 외면하고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추픽추 경찰은 이 고립된 지역에 순찰을 돌지 않았고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불량배 중 한 명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던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내놔. 그가 여성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 몸을 낮추었고 불량배는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여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관광객들 사이에서 공포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울고 떨며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주변에선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철제 파이프가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만하시지. 모두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광객 무리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강도윤 할아버지였어요.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방금 불량배에게서 빼앗은 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뭐야, 이 늙은이가. 불량배 중 하나가 비웃으며 강도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강도윤은 반박자 빠르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불량배의 복부에 정확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꽂았습니다. 이어진 어퍼컷에 불량배는 뒤로 굴러가며 그 자리에 실신했어요. 너무나 빠른 동작이었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량배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강도윤은 침착하게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아 꺾었고 곧바로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불량배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세 번째 상대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접근했습니다. 강도윤은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의 무릎에 로우킥을 날렸고 이어서 바닥을 짚고 회전하며 불량배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죠. 그 자리에서 그는 기절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퍼졌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순식간에 3명의 불량배를 제압한 것이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강도윤이 숨조차 거칠게 쉬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듯 자연스러웠어요. 남은 불량배들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강도윤은 쓰러진 불량배들의 무기를 모아 한쪽으로 치웠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분이 누구세요? 한 관광객이 한국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단체 손님 중 한 분이신데. 강도윤은 조용히 엄마와 아이에게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따스함이 공포에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약 20분 후 오토바이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무장한 무리였죠. 도망갔던 불량배가 동료들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불량배들이 쇠사슬, 쇠파이프, 길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저 늙은이 처자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관광객들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무장한 불량배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젠 끝났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현지인들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은 하얀 등산모를 벗어 한 손에 쥐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마치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처럼요. 할아버지,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한국인 가이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이미 불량배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고요했고 숨소리조차 평온했어요. 불량배들은 웃으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70대 노인이 별 위협이 되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쳤어. 늙은이. 리더가 소리치며 강도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허공을 갈랐어요. 강도윤은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곧바로 상대의 가슴과 복부에 연타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급소를 노린 타격이었죠. 리더는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 불량배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은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의 손목을 붙잡아 꺾었고 회전하며 팔꿈치로 턱을 명중시켰어요. 불량배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강도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한 명을 재빠르게 붙잡아 들어올린 뒤 다른 불량배에게 내던졌어요. 두 사람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남은 한 명은 강도윤이 어깨잡기로 넘긴 후 발뒤꿈치로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제압했죠.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70대 노신사가 젊고 무장한 불량배들을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제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치의 낭비도 과장된 움직임도 없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연마된 기술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남은 불량배들도 하나둘 강도윤에게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어떤 이는 복부에 강한 타격을 받고 쓰러졌고 어떤 이는 관절이 꺾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량배는 공포에 질려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변에 있는 작은 분수대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현장은 믿을 수 없는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10명이 넘는 불량배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강도윤은 평온하게 손을 씻고 있었어요. 현지 상인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와 주스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주스를 받아들었어요. 누구세요? 저분은 한 현지인이 한국인 가이드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뵌 분인데 한국인 관광객 중 한 사람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강도윤, 1980년대 동양 웰터급 복싱 챔피언, 22전 무패, KO 19회.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한때 아시아를 호령했던 전설적인 복싱 챔피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그는 은퇴 후 완전히 퍼블릭 아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언론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던 관광객이 설명했습니다. 강도윤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주스를 마시며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죠.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잠시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마침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현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쓰러진 불량배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강도윤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강도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또렷한 영어에 경찰은 감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강도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둘러싸고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에게 악수를 청했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 딸을 안고 있던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강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별일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라고 답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는 감탄의 눈빛으로 한국인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용기와 기술이 있다니 라고 말했어요. 같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자랑스럽게 어깨를 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마침 현장에 있던 현지 뉴스 기자가 상황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전직 한국 복싱 영웅 마추픽추에서 관광객 구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인터뷰 요청에 정중히 사양했지만 기자는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얻은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갖게 되셨어요? 강도윤은 겸손하게 웃으며 젊은 시절의 추억일 뿐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보네요 라고 답했어요. 그의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고 마추픽추 위로 다시 태양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방금 일어난 사건이 이 신비로운 고대 도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한 것 같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다시 여행을 이어갔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죠. 며칠 후 강도윤의 이야기는 SNS와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70대 한국인 복싱 전설 마추픽추에서 관광객들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었어요. 그의 옛 경기 영상들이 다시 화제가 되었고 젊은 세대들도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한국에 돌아온 강도윤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수십 년간 조용한 은퇴 생활을 하던 그에게 다시 찾아온 스포트라이트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점차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한 인터뷰에서 그가 말했어요. 진정한 무술은 싸움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강도윤의 집 주변에는 이제 종종 젊은 무술 수련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그의 철학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강도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과 단단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한 젊은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런 기술을 유지하실 수 있었어요? 강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나는 한 번도 훈련을 멈추지 않았단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기본기를 연습했지. 70대가 되어서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 진정한 강함은 꾸준함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렴.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무술의 정신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널리 퍼져나갔어요. 강도윤은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마추픽추의 그날처럼 강도윤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설로 새겨졌습니다. 한때 링 위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그의 이름이 이번에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의 이야기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어요. 한 방송사에서는 강도윤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복싱으로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은퇴 후 40년간의 조용한 삶이 조명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의 전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는 25살에 챔피언 벨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36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다큐멘터리에서 강도윤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전성기에 은퇴했냐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무술을 배우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떠났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복싱은 그에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기 절제, 인내, 겸손. 이런 가치들을 평생 지켜온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죠. 마추픽추에서의 사건 이후 강도윤에게는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험에 처한 관광객들을 위한 자기방어 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수락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죠.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 작은 체육관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강도윤에게 자기 방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기술보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는 법,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진정한 고수는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철학이 교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퍼져나갔죠. 70대 노인이 젊고 무장한 불량배들을 제압한 이야기는 노년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추픽추에서의 사건 1년이 지난 후 강도윤은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 방어 교실 수강생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마추픽추의 신비로운 유적을 함께 탐험했고 강도윤은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었죠. 현지인들은 그를 알아보고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한 노점상은 우리 마을의 영웅이 돌아왔다며 그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그날 저녁 마추픽추를 내려다보는 산자락에서 작은 모닥불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도윤의 수강생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강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다시 의미를 찾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모닥불 앞에서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정말 두렵지 않으셨어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비밀입니다. 마추픽추의 밤하늘에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강도윤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시간이 흘러 강도윤의 나이가 80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어요.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명의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그의 부드러운 동작을 따라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호흡에 집중하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찾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추픽추에서의 사건은 이제 많은 책과 영화로 재탄생했어요.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강도윤은 이런 관심에 겸손하게 응했어요. 그는 결코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평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